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피트입니다. 오늘은 스토리 기본에 이어서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출. 흔하게, 너무나 많이 흔하게 얘기하는데, 연출이 뭘까, 연출? 자, 연출.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그 뜻을 먼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출은 무슨 뜻일까?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연출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펼쳐진다 이런 뜻이죠. 펼쳐지고 나타난다. 이야기를 펼쳐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펼쳐서 나타낸다.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만화가 칸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잖아요. 영화로 친다면 영화도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스토리가 나오죠. 칸이 펼쳐지면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연출. 칸이 펼쳐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하죠. 영어로는 디렉션.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디렉터, 감독. 이게 뭐냐, 여기서는, 배우, 우리를 치면은 캐릭터가 되죠. 인물이라든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무슨 의상, 그 다음에 배경, 조명, 등등등등등, 여기 음악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걸로, 역시, 결국 이게 뭐냐면, 이야기를 펼치는 도구란, 이런 것들로, 배우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조명하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 나오는 음악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지는가. 이것이 연출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은 좀, 안 되죠. 요거는 이제 적어도 이제, 애니메이션 정도 할 때,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적인 연출을 해야 되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펼쳐서 나타난다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연출하는데 왜 이 개념을 알려주냐면, 어떤 것든지 그 개념을 미리 알고, 이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좀 더, 이해가 좀 쉽게 돼요. 이것이 이제 연출의 기본이 이제 뜻이 되고, 연출의 기본을 봅시다. 자, 어디 보자. 연출의 기본. 연출의 기본이라 한다면, 역시,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카메라 워크. 연출의 기본은 카메라 워크예요. 카메라 워크는 다른 식으로 이해한다면, 영화적인 연출이겠죠? 왜? 영화는 카메라로 찍으니까. 맞죠? 근데 여기 똑같이 합시다. 애니메이션은 애니도 역시 프레임별로 그리지만 그것을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하죠. 이것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되고. 자, 이 카메라 워크, 카메라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1번, 카메라, 줌, 인, 그리고 줌, 아웃.
그죠?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뭐 그냥 대충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자, 당기고 밀고. 왜 여러분 그 핸드폰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되고 핸드폰은 좀 덜 되나? 하여튼 뭐 적어도 뭐 약간 미러리스, DSLR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당겨지고 뭐 좁혀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줌 인, 아웃.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앵글. 카메라 앵글. 카메라 앵글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아이 레벨. 아이 레벨이 있고, 하이 앵글이 있고, 로우 앵글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것은. 이게 어떻게 쓰여져서 어떤 뜻을 하나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요 줌아웃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과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곱해져서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좀 세세하게 해야 되니까 앵글이 간단하게 할게요. 아이 레벨이라는 게 뭐냐? 각도. 눈높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눈높이. 눈높이가 비슷하면 어떻게 해요? 만만해 보인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 수평관계. 편안. 눈높이가 되게 편안하잖아요. 부담이 없지. 네. 편안한 마음에 이렇게 수평선, 지평선이 있으면, 편안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절벽을 이게 올려다보게 되면 좀 불안한 감을 느끼거든. 그죠? 내가 위축되고. 자, 그래서, 아이 앵글. 이 앵글은 편안한 마음을 간다. 수평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하이는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본다. 내려다보니까 어때요? 왠지 좀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지배적이고 뭔가 이렇게 확산돼 보이고 하여튼 뭐 좀 커 보일 거예요. 위에서 내가 내려다보니까 지배적인 성향, 힘이 있어지고 우월하고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로우는 반대예요. 이것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어때요? 피지배.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소심해지고 뭔가 이제 굴욕 이런 느낌이에요. 밑에서 위를 보게 되면 뭔가 좀 왜소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요 앵글은 여러분이 만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급이냐 저급이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앵글 변화가 없으면 되게 단순해져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거거든. 아래 이거 적어도 그 칸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만화에서 한 페이지당 요게 하나씩만 나오더라도 요거 하나 혹은 다음 페이지 요거 하나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풍부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아주 위가 아주 아래 이게 아니고 살짝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흘겨서 위를 쳐다보는 거라든지 눈을 밑으로 살짝 깔아서 보는 깔보는 느낌이라 한다 하더라도 깔보는 느낌이 위에서 아래로 깔본단 말이지.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건 눈치 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끝. 전체 기본은 원위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숙지해야 되고 이걸 봐야 돼요. 자,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자, 그리고 줌인 아웃이라는 얘기는 카메라라는 얘기예요. 카메라가 먼 데서부터 가깝게 간다는 얘기예요. 트럭 인 아웃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카메라에서. 줌은 이제 렌즈가 당겨지고 멀어지고 하는 건데 트럭 인 아웃은 카메라가 왜 봤는지 모르겠네.
왜 레일 위에 카메라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레일 위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가는 거.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편의상, 줌인 아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아주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원근법.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것은 각도. 혹은 눈높이라 할까요?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원근법과 각도. 이것을 카메라 워크. 이것이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요 줌 아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다. 자, 2번. 원근법. 자, 이거가 하는 거예요. 자, 원근법. 원근법에, 자, 또 1번으로 해야 되겠네. 1번. 전경이라고 있어요. 전경. 이것은, 큰 배경을 얘기해요. 넓은, 큰 배경. 그 다음에, 2번. 이건, 원경이 있어요. 먼 배경이란 얘기지, 이거는. 배경이 좀 멀리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경이 있어요. 왜? 원경, 중경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있다는 얘기지. 중간에 있는 거고. 자, 네 번째, 이제 근경이 있겠죠. 원경, 중경, 근경. 이거를 근접해 있어. 그래서 근접경이라고 하고. 자, 다섯 번째는, 이게 뭐냐. 가까이 있잖아요. 근접. 그 다음에 가까이서 더. 이것은 이제 클로즈업.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것은 쓰기 귀찮으니까 ECU라고 합시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무진장 가깝다, 이게. 아주 가깝다. 네. 자, 요게 각각의 이제 그 특징이 있고,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 경험은 있어. 경험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쌓여서 쓰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려낸 연출이 좋은지 나쁜지 기본기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기를 알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연출이 좋은지 나쁜지를 스스로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큰 배경 이건 뭐냐면, 설명을 하자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학교면 학교 전체를 보여주거나, 대도시면 대도시 전체를 보여주거나, 이런 거 많이 봤죠. 시장이면 시장의 어떤 전체 모습을 보여주거나, 어떠한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만화를 보여주더라도, 시퀀스, 장면이 딱 바뀔 때, 혹은 시작을 할 때, 무조건 이게 나와요. 전경. 아, 여기 어디구나 하고, 이제 보는 사람, 관객이나 독자한테, 마음가짐을 딱 갖는 거죠. 여기 우주네? 여기 바다네?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여요. 장소. 이것을 배경이래요. 배경. 자, 그럼 원경은 뭐냐면, 장소에 있는 인물. 요것을 조그맣게 쓸게요. 여기 캐릭터가 등장할 수도 있지. 드디어. 장소가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배가 하나 나오고 배에 어떤 인물들이 있더라. 그럼, 그 인물 중에 사전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저기에 무슨 분위기가 있네? 그 분위기를 주는 거죠. 분위기를.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위기까지 갔어. 그럼 여기 내가 조그맣게 캐릭터라고 적어놨어요. 캐릭터 뭐냐면, 캐릭터를 소개한다. 여기에 얘가 주인공이야. 여기에 얘가 인물인 거야. 캐릭터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얘가 어디에 등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요럴 때는 이제 특징. 중경의 특징은 뭐냐면, 캐릭터 전신을 그리는 거예요. 달려간다든지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많이 그리는 거 있어. 네. 전신을 중경에서 그리는 거예요. 캐릭터가 소개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전신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 대생각도 보여주는 거지, 그때. 자, 근접경은 뭐냐면, 캐릭터의 행동, 액션, 대생력이 나오는 거지, 이제부터. 그래서 여기 나오면서, 여기선, 반신. 허리 정도 위에. 왜? 카메라가 가까워서 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보여준다는 얘기지. 놀라면 놀라는 어떤 행위라든지, 뭘 싸우면 싸우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접경. 카메라가 가까이, 어디? 내 허리까지 잡을 정도로 가까이 와서, 그러지 내가 뭘 하는지 나타나잖아.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처음에 있잖아. 범죄도시 같은 데 딱 나오면은, 문 꽝 발로 차고 나와서, 전체 뜩 나오고, 야, 임마, 일로 와봐.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 너 뭐야, 까불인데, 빡! 이런 거지. 근접경.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접경. 자, 그 다음에. 클로즈는 뭐냐면, 감정 표현.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얼굴치기. 그죠? 얼굴치기. 카메라가 점점 가까우면, 이씨, 야! 하면서 이 얼굴이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감정이 확 폭발하는 거지. 이런 것도. 감정 표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너무 이걸 잘 그려. 너무 이걸 잘 그려 다른 걸 안 그리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고. 자, 여기서 이제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극단적인 감정? 극단적인 감정인데, 이것은 좀 특별한 것이 얼굴뿐만 아니고, 손도 되고, 어떤 특정한 사물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좀 살짝 메타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좀 숨겨놓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극단적인 감정. 물론, 입을 딱 클로즈업 한다든지, 왜 영화 도입부 같은데 예술 영화 보면은 입이 탁 나와갖고 입에 막 뭘 떠들거나 눈이 클로즈업 돼갖고 스크린 안에 뭔가 공포스러운 느낌 준단 말이죠. 공포 영화에. 극단적인 감정으로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부분이에요, 부분. 요거는 부분. 요소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6가지. 요 6가지가 원근법인데, 여기 앵글과 더불어서 앵글에 하나, 둘, 세 가지, 그리고 여기 원근에 6가지. 그럼 총 9가지죠. 여러분이 만화를 할 때 칸을 몇 칸을 쓸지 모르지만, 요렇게만 쓰는데 9가지. 근데 이거는 따로 쓰는 건 아니잖아. 이게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아이 레벨로 이게 쓸 수도 있고 이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들은 뭐냐면 이 근접경이에요. 근접경. 그리고 중경도 많이 쓰지. 보통 전경과 원경 같은 경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배경묘사라고 할 거예요. 배경묘사는 만화 한 편에서 하나, 큰 거 하나, 그리고 작은 거 하나 정도 할 수 있지. 그래서 2개 정도? 큰 거, 작은 거 하나. 주 배경이 있고, 보조 배경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2칸 정도를 쓰게 될 거예요. 한두 칸 정도. 혹은 한 칸만 쓸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원경 같은 경우. 이렇게 돼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중경. 캐릭터를 소개하는 거, 요런 정도는 보통, 이건 한 칸이면 돼요. 요것도 한 칸에서 2칸이라고 칩시다. 한두 칸 정도. 한두 칸 정도 쓰고, 이 근접경. 이거 굉장히 많이 쓰죠, 이것은. 이거를 그냥 한 5칸이라고 쓸게요. 5칸 이상 쓰게 되는 건데, 왜냐면 상반신이 노출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되죠. 이런 것도, 이거 한 3칸 정도 된다고 칩시다.
하나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뭐 또 작게 그려서 할 수 있는 문제고, 작게 그렸을 때는 이런 원경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요거도 그래 이렇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클로즈업 이것도 적지 않게 쓰게 되죠. 요것도 보통 안 써도 한 3칸 이상은 쓸 것 같아요. 익스트림 클로즈업 같은 경우도 적어도 2칸 이상 이렇게 쓸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크게 봤을 때 2개, 3개 하면은 5개, 10개, 13개, 12개, 13개에다가 2개, 15개. 여기에 있는 6개만 가지고도 가볍게 15칸이 만들어져요. 15칸이면은 보통 이제 2차 한의적 2차 시험 아니면은 일반대 사전에 보는 거 일반대 4시간 시험 거기에 쓰는 거에서 15칸 보통 한 15에서 한 20칸? 뭐 그 사이로 쓰겠죠? 근데 그거를 뭘 외우고 자시고 있나? 이거 안에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능하면은 좀 다양한 이런 하이 앵글이라든지 로우 앵글을 좀 써주면서 하면은 근접정이든 클로즈업이든 되게 다양하게 혹은 원경, 중경 다 여기 모든 거는 다 이 앵글에 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양하게 되겠지. 아 여기 써 있잖아요. 아 편안하고 눈높이로 된다. 그럼 편안한 그런 느낌에서는 아이를 쓰면 되고 뭔가 지배하고 뭐 이렇게 힘이 있는 우위에 있는 느낌이라면은 하이 앵글 쓰면 되고 그죠? 뭔가 불안하고 굴욕적이다. 그럼 뭐 로우 앵글 쓰면 되고. 그것은 여기에 다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생기는 거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화책을 보거나 애니메이션 보거나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그냥 분부만 내려주세요 하면은 안 된단 말이지. 못 가요, 학교를. 이거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 이 기본기가. 이 기본기를 누군가의 의지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것은 나는 자격이 없다 생각해. 공부를 해야 되지. 이 정도 공부는 해야 돼요. 스스로 만화를 찾아보고 영화를 찾아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눈 빠지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잘 들어간 그런 그 한 장의 사절에 있는 만화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좋아 보여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린 만화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보인다고. 레이아웃이 좋더라고요. 레이아웃이. 레이아웃 자체가 화면 안에 이 화면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짜든 좋은 레이아웃은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기준 하에서 짰을 때 먼저 내 만화가 잘 보이려면 그림을 잘 그리는 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 구도, 모든 그림은 이 구도, 레이아웃이 좋아야 되는 거야. 레이아웃을 제대로 못 만들면은 프로는 예외하고 딱 첫인상으로 봤을 때 비례가 안 좋은 거예요. 비례가 안 좋으면은 그림 수준이 떨어져 보인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연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연출의 개념은 뭐냐? 펼쳐진다. 혹은 디렉션이다. 어떻게 디렉션은 뭐야? 어떤 캐릭터의 의상, 배경, 조명, 뭐 무대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고 기본이 뭐냐? 카메라 워크가 있단 말이야. 카메라 워크에는 줌 인 아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카메라 앵글이 있지. 카메라 앵글에는 아이 레벨이 있고 하이 레벨, 로우 앵글이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눈높이에 따라서 보여지는 느낌이 있다고.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인터넷 뒤져보거나 보면 넘쳐요, 넘쳐. 자, 줌인 아웃, 요게 좀 많을 수 있어. 줌인 아웃을 한마디로 나는 원근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근법을 쭉 따지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전경, 큰 배경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큰 장소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벌어진다. 근데 또 원경이 있어요. 어떤 장소에, 여기에는
이렇게 인물이 포함이 돼. 이거는 장소가 중심이지만 여긴 인물이 포함이 된단 말이죠. 여기 차이야. 실제로 여러분이 쓸 때는 이거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요거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실전에서는 요거를 쓰는 경우가 많겠죠.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단 말이죠. 물론 연주에 따라서는 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경. 캐릭터가 나타나 전신을 그리게 되는 대생력이 나오는 순간이죠. 캐릭터를 소개하게 되고 여기는 배경이 포함이 돼요. 포함, 배경. 그림 실력이 보여지는 데지. 그림 실력, 그림 실력. 대생력. 그림 실력, 그림 실력, 대생력.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클로저만 해. 맨날. 혹은 근접경도 좀 하지.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만 돈단 말이지.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려워도 무조건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무조건 잘해야 돼요. 이걸 안 해버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축구선수, 아니 운동선수들이 뭐 런닝 안 뛰는 거랑 똑같다고 할까? 하체가 중요하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만화를 하거나 애니메이션 하거나 이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숙지를 해야 돼. 그러지 않고서 나오는 어떤 테크닉적인 연출은 화면에 이렇게 불균형을 이뤄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숙지하고 나서 이걸 보고서 다른 어떤 좋은 작품들을 보면 이게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아무 만화책이나 괜찮아요. 딱 펼치면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물론 장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가 몰려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뭔가 스스로 느끼길 바란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 다음에 스토리도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연출도 더 어려운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게을리 공부한다면은 자격이 없어, 자격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숙지하도록 하세요. 꼭